지상권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보실 내용은 이제 용익 물권입니다. 네, 우리 책 351페이지 펴보시면은 용익 물권 나오죠. 용익 물권 같은 경우는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물권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지상권. 그 다음 뭐가 있죠? 지역권. 마지막으로 전세권이 있죠. 차례차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상권입니다. 자, 일단 351페이지 하단부 보시면 이제 출제 경향이 나와 있는데, 지상권과 관련해 가지고는 첫 번째, 이번에 나와 있는 이 존속 기간과 관련된 내용들. 지상권은 존속 기간에서 예를 들면 뭐 전세권이라던가 그런 다른 물권들과는 달리 법정 갱신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인정해 줍니까? 갱신 청구권 인정해 주죠. 네, 그런 내용들 나옵니다, 여기서.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지상권의 효력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지상권자의 권리 의무 중심으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지상권의 소멸인데, 여기는 뭐 크게 비중은 없고요. 요 5번의 특수지상권 같은 경우는 약간 비중이 있는데, 여기서 특히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아까 우리 마지막에 잠깐 봤던 거, 요번 순환과정에 좀 중점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다 정리하면은 한 문제 맞추는 거죠. 한 문제. 자, 화이팅입니다. 자, 뒷페이지 갑니다. 자, 이제 지상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지상권의 의미는 그 밑에 하단부에 나와 있죠. 279조가 보이실 겁니다. 지상권자는 타인 토지에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거는 결국 이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빌려 쓰는 거예요? 예, 토지 빌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권의 객체는 뭐다? 토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토지를 빌리는 이유가 뭐다? 이유가. 예?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빌린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요 세 가지 묶어서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지상물. 예. 정리하자면은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러한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빌려 쓰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지상권과 관련된 특징을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특징 같은 경우는 지상권은 용익 물권이죠. 용익 물권. 자, 그리고 사용 수익을 하는 물권인데, 물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다 없다? 기본적으로 대항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토지 사용 수익을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달라졌다면 그 달라진 소유자에 대해서도 지상권 주장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가능한 거죠. 당연히 물권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토지 전부일 필요는 없어요. 일부에 대해서도 지상권이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용익 물권 세 가지 다 마찬가지죠. 네. 자, 그다음 두 번째 특징. 지상물 없어도, 지상물이 없어도 지상권은 성립한다.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의에서 살펴봤듯이 지상물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빌려 쓰는 거지만, 만약에 토지 위에 지상물이 없다 하더라도 지상권 성립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토지 소유자 갑이에요. 자, 갑 소유 토지에 을이 갑과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고, 을 명의로 지상권 등기를 하게 되면은 을은 지상권자가 됩니다. 자, 을은 현재 지상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토지를 사용 수익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건물을 지어도 됩니까? 예, 건물 지어도 됐죠. 그럼 이 건물 누구 거죠? 을 거죠. 을 거. 요 상태인 거예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시간이 조금 흘러가지고 이 건물이 만약에 멸실돼 버렸다. 자, 이렇게 건물이 멸실이 딱 돼버리면은 을이 가지고 있었던 지상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소멸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가만히 있는 거 맞습니까? 왜 가만히 있죠?
객체가 뭐니까요?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가 멸실되지 않는 이상, 이 토지 자체가 멸실되지 않는 이상은 지상물이 없다 하더라도 지상권에는 영향이 있다 없다? 이거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담보지상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담보지상권. 이 담보지상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하면은 이게 이제 은행에서 주로 쓰는 건데, 일단 토지 소유자가 갑이에요. 자, 그리고 갑이 해당 토지를 은행에다가 담보를 맡기고 돈을 빌려다 씁니다. 그러면은 이 을은 저당권 등기를 하겠죠. 맞습니까? 예, 저당권자예요. 현재 갑 소유 토지를 담보로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은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갑과 또한 추가적으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통해서 지상권자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자, 은행이 돈 빌려줄 때 갑 토지가 나대지죠. 나대지 상태에서는 건물이 있는 상태보다 더 가치가 높아요. 맞아요. 네, 나대지가 더 가치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 은행 입장에서 돈을 빌려줄 때 나대지 상태였기 때문에 이 나대지 상태에 맞춰서 토지 가치 평가에서 돈을 빌려주게 되는데, 만약에 갑이 여기다가 건물 지어버리면 난감하죠. 담보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상권까지 등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은행이 지상권 가지고 있으면 마음대로 건물 짓는다 못 짓는다? 이거 못 짓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 은행이 가지고 있는 지상권 같은 경우는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고자 하는 지상권이 아니고 담보 목적의 지상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담보지상권이라고 불러요. 우리 민법에서 지상권을 처음에 제정할 당시에는 목적물 사용 수익을 하라고 만들어 놨는데 이런 식으로 담보 가치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이래도 문제 없을까요? 문제 없어요. 왜냐면은 지상물 없어도 지상권 성립합니까? 성립하는 거예요. 문제 없습니다. 이걸 담보지상권이라고 해요. 예? 은행 대단하죠? 예? 은행 머리 좋아요. 예? 절대 손해볼 일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등기부를 이렇게 뽑아봐도 지상권이 잘 없어요. 현실적으로 토지를 빌릴 때는 대부분 임대차 계약을 하지 지상권 설정 계약을 잘 하지 않습니다.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은행이 지상권 가지고 있는 거, 이거는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상권 등기되어 있는 거를 딱 2번 봤거든요. 지금까지 다 은행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담보지상권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현재 이 은행은 담보지상권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갑이 채무를 다 변제했어요. 채무를 다 변제하게 되면은 은행이 가지고 있었던 채권 다 어떻게 된다? 소멸하는 거 맞습니까? 자, 채권이 소멸하면은 저당권 어떻게 된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소멸이에요. 왜냐하면 담보지상권이기 때문에 채권이 소멸하면, 즉 주가 가버리면 종인 저당권 따라가듯이 저 지상권도 어떻게 된다? 따라서 소멸하는 거예요. 이게 담보지상권입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징. 지상권은 그 지료가 요소다, 요소 아니다? 요소 아니다. 지료가 요소가 아니다라는 거는 당사자들이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뭔가 지료에 대한 약정이 하나도 없었다. 그럼 을은 어떤 지상권을 가지는 거예요? 공짜 지상권 가지는 거 맞습니까? 예, 이래도 문제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거랑 비교를 해 두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오늘 마지막 시간에 할 이 전세권 같은 경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전세금이 필요해요. 전세금이 없으면 전세권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임차권. 임차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임대료가 필요하거든요. 자, 그렇다라는 거는 전세금이나 임대료 같은 경우는 이것들이 전세권이나 임차권을 성립시키기 위한 요소다, 요소 아니다?